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1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또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탁구처럼 핑퐁 게임 하듯이 다우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혼조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1조 달러,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 대통령 됐을 때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요 상원을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죠. 이건 다 알려진 뉴스죠. 또 이것을 이거 외에 3조 5천억 달러가 또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그거를 이제 9월에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겠답니다. 다음 중순까지. 그럼 시장을 풀리는 돈이 4조 5천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죠. 상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3조 5천억 달러에서 상원에서 단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1, 2차를 두 개를 하원에 동시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석수로는 가능하죠. 의석수는 갑니다. 왜냐하면 상원이 50대 50이 돼 가지고 그 의장이 부통령이잖아요.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가 시장에 풀리는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시장은 뜨뜻미지근하죠. 아마도 이 인프라 투자는 재정 정책이고 FMC에서 하는 것은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 파급 효과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돈이 더 풀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모습은 유동성 장세의 영향이 좀 다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통화 정책이 더 시장의 효과가 큰데 그 부분을 일단 그 유동성 줄이는 과정이고 재정 정책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영향이 매우 적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델타 변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담감이 되는 거죠, 시장이. 델타 변이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뉴스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델타 변이가 영향력이 서서히 시작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델타 변이가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충격은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충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번, 세 번 주는 법인데요. 지금 작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은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루에 6,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이 무용지물인 거죠. 부스터 샷을 맞았는데 뚫리면 이제는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일 거다. 근데 사회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출입도 금지하고 이런 뉴스도 지금 있죠. 박물관이라 이런 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겠다. 식당도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델타 변이든 코로나든 그냥 원래 코로나19든 백신을 뚫고 들어가는데 무슨 무용지물이죠. 물론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예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확진자랑 지금 확진자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물가지수의 그 정점을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이거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점이 저는 지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행형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내 지역 총재들도 조기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으면 고용은 어려워요. 고용은 걱정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되면서 증가할수록 소비가 줄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주저하는 것은 일단 테이퍼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거고 가라앉게 되면 고용도 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 보는 것은 이제 이달 말 FOMC 잭슨 미팅,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일단 고용은 이제 증가세를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증가세를 돌아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 물가에서 하나만 더 보게 되면은 잭슨 미팅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0월 이전에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이전 테이퍼링. 그러면 9월 아니고 9월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 예상대로 잭슨 미팅 후 다음 달, 그렇죠? 9월. 그러니까 결정적이죠. 결국은 이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통화 정책을 줄이는 대신에 재정책을 늘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9월 중하순에 마무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테이퍼링이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구가 맞잖아요. 맞는데 자꾸 시장에서 아닌 것처럼 자꾸 시장으로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딱 9월에 하겠다 얘기해주고 그 재정정책으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딱 주면 시장이 좀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요? 근데 재정정책은 9월 말에 뭐 3조 5천억 더 해서 마무리 짓겠다 얘기하면서 테이퍼는 아직 안 할 건데 10월 전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 결국은 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맞바꾸겠다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9월달 테이퍼링이 많이 확률이 되게 높고 결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일단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빠졌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코스피네요. 죄송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에서 일단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완투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사를 보시면 다우사는 이것도 역시 완투쓰리인데 또 제자리죠. 음봉 났다 양봉 났다 그 제자리입니다. 그냥 계속 제자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거의 19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뭐 또 제자리죠. 그렇죠? 완투쓰리 안에 갇혀진 후행 추세의 완투쓰리 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 결국은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이 분위기 되니까 뭐 델타 변이 이런 것들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조 달러, 3조 5천억 달러가 마무리될 때 뭐 주정 시점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료를 소멸시키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시총 비중 5년 만에 30% 하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이 시총 비중이 5년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매도 금액 중에 작년이 반, 올해가 반이에요. 벌써. 그래서 올해만 한 뭐 25, 6조 팔았나요? 볼까요? 딱 절반 팔았어요. 절반. 1월 달부터 볼게요. 어떻게 가냐? 21조 팔았고 지난해 24조. 그러니까 약 45조 팔았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주식을 한 지가 1996년 이후인데 그때 이후로요. 이렇게 장기간 주식을 판 적은 없어요. 길어봐야 45일에서 50일. 그것도 그 뭐 한 10년 안짝에서. 그전에는 그렇게 판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1년 반, 6개월, 2년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팔 이유가 없어요. 이유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때문에 기한한다. 달러 강세가 원화 약세가 된 지는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2월부터였지만 이 원달러는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기인했다라는 핑계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국내 주식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지수 3200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내 시장이 몇십 년 동안 주포였던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주포가 등장했는데 그 주포가 개인이 된 거예요. 그럼 기관도 주포냐? 맞죠. 근데 기관도 팔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해만 개인 62조로 샀어요. 올해만.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외국인들이 절대로 주가를 올리면서 사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결국은 바닥에서 올 텐데 그때 개인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의 물량이 뭐 얼마나 버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귀환이 좀 필요한데 귀환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뭐 세 번째에서 말하는 거 금리 인상 시절, 금리 인상 계절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 8월 금통이 8월 26일 때요. 이거 금리 인상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연준에서도 뭐 테이퍼링 늦게 할 거야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어저께 뉴스 나온 거 10월 전에 할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10월 전에는 꼭 해야 한다. 초가을에 해야 된다. 그럼 9월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유동성 회수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외국인들이 그냥 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투자가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너무 웃긴 건 주가가 올라오는데도 바닥인 데서도 매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에 급락에 1400일 때도 매도를 그때도 매도했고 코로나 전인 2200 때도 매도했고 올라오는 3000에서 계속 매도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적어도 1400대는 샀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이렇게 진행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 인상 시절이 왔다, 테이퍼에 왔다, 그러면 매도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